돈을 더 벌고 싶다면 더 많이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이 바로 당신 수입의 한계치가 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그리고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수입이 딱 10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한 달 뒤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히는 거죠. 어떠신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10배가 아니라 2배만 돼도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수입을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과 성공 철학,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언한다. 10년 만에 소득을 10배, 그러니까 1000%까지 늘릴 수 있다. 이건 어디서 주워들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방법이다. 나는 이 공식을 통해 10년 동안 소득을 100배 증가시켰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공식을 적용한 사람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했고 그 효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앞으로 7일 동안 생산성과 성과, 그리고 산출량을 0.5%만 높일 수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할 것이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시간관리 원칙 몇 가지만 적용해도 그 정도 개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첫 7일 동안 0.5%를 높였다면 그 다음 7일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7일에도, 또 그 다음 7일에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3주 정도가 지나면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작은 향상이 쌓이면서 속도가 붙고 더 적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 첫 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추진력으로 2개월, 3개월, 그리고 1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 간절히 원하고 계속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정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제 실제 수치를 한번 계산해보자. 매주 0.5%씩 생산성을 높이면 한 달에 약 2% 상승한다. 1년은 52주니까 연간 총 26% 향상이다. 여기에 한 영역에서의 개선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낸다. 즉 26%의 성장이 여러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 상태를 10년간 유지하면 결과는 정말 놀라워진다. 10년 뒤 당신의 생산성과 성과는 무려 1004%, 즉 10배 이상 성장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축적의 법칙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1000% 공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연 26% 성장? 그거 너무 낮은 수치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식을 제대로 실행한 사람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생산성과 수입이 50% 이상 늘어났다. 심지어 300에서 400%까지 성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복잡한 전략도 비밀스러운 기술도 아니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켜왔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의 삶과 수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다음 7가지 원칙이 바로 나의 경험과 검증을 통해 완성한 1000% 공식의 핵심이다. 첫 번째, 아침 30에서 60분을 머리에 투자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당신의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자료를 보고 듣고 공부하라. 이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다. 미래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투자 원칙이다. 두 번째, 목표를 매일 현재 시제로 써라. 아침마다 3분에서 5분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어라.
당신이 직접 적는 순간 잠재의식이 하루 종일 그 목표를 향해 당신을 밀어준다.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라.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그려라. 그리고 매 순간 그 비전에 맞춰 행동하라. 목표 없는 하루는 방향키 없는 배와 같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철저히 정하라. 시간은 가장 값진 자산이다. 그 시간을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 일에 쏟아부어라.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생산성은 몇 배로 오른다. 다섯 번째, 차 안을 이동식 강의실로 만들어라. 운전 중에 음악만 들으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라. 오디오 강의나 학습 자료를 들어라. 매 순간 배움에 당신을 노출시키면 경제적 독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여섯 번째, 매 상황이 끝난 뒤 반드시 복귀하라. 영업, 미팅, 협상, 그게 무엇이든 끝난 뒤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잘한 건 무엇이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이 습관은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을 100만 달러 고객처럼 대하라. 가족이든 동료든 낯선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이걸 아는 순간 관계와 기회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는 힘이다. 단발적인 노력,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하라. 배움에 쓰는 돈, 성장에 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투자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늘 한 가지다. 평생 소득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그 의지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의지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라는 회사의 CEO이며 동시에 유일한 영업사원이자 연구개발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경력과 삶의 궤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기대하지 마라. 그 기대는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오직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에 따라 찾아온다. 가치가 커질수록 당신의 영향력은 넓어지고 그 영향력은 더 많은 기회로 찾아온다. 반대로 가치를 키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배움의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오르고 변화가 눈에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그 속도가 멈춘다. 처음에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왜일까? 목표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절박함이 없다. 배워야 할 이유가 없으니 행동할 이유도 없다. 나는 평생 동안 확신해온 사실이 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배운 만큼 올라간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경제적 독립이라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에서 매우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소득 창출 능력을 물 담긴 양동이에 비유하곤 한다. 커리어 초기의 양동이는 거의 비어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양동이의 물은 점점 차오른다. 그 결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난다.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나가다 보면 결국 양동이는 가득 차고 당신의 소득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물론 이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양동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어렵게 배운 그 지식과 경험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가치마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구멍을 방치했을 때다.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락 곡선이 시작된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양동이 속 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간다. 동시에 당신의 소득 창출 능력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막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일 때가 많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경쟁 속에서 당신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성장을 멈춘 순간부터 퇴보가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당신이 쌓아 올린 경쟁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동이에서 새어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채워 넣으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차이는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배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배우는데 몰두한다. 실제로 아주 작은 지식 한 조각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거대한 도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는 투자의 세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배웠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더 많이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이 바로 당신 수입의 한계치가 된다. 그리고 그 한계는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한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 천장을 깨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지식은 행동을 통해 자산이 되고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적용하고 다시 배우는 이 순환을 유지한다. 그들에게 배움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습관이자 생존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산은 단순한 금전적 수익을 넘어선다.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이 자산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당신 인생 전반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앞으로 필요한 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준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기조차 버겁고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받는 월급이 적어서, 이런 말은 경제적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쁜 습관과 무책임한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핑계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당장의 만족을 참지 못하는 버릇은 평생을 가난 속에 살게 만든다. 번 돈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빚까지 내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은퇴 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만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지출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돈 걱정 없는 은퇴를 맞이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억하라. 돈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면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온다. 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 자체가 약해져서 평생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경제적 독립은 매달 수입의 일부를 미리 저축하는 것.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 계좌로 돈을 옮겨놓고 남은 금액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정 습관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는 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순수입의 최소 30%를 무조건 저축하라.
그리고 그 돈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단순한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일 수 있다. 저축계좌에 조금씩 쌓이는 돈이 별 의미 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단순한 저축액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 일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매달 먼저 저축을 실행하라. 그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당신의 경제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돈에도 계절이 있다. 첫 번째 계절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 대략 25살까지. 이 시기에는 눈앞의 수입보다 배움과 경험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때는 직업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단기적인 일에 매달리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때를 평생의 경제적 기반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준비 정도가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계절은 벌어들이는 시기다. 약 25세부터 65세까지. 인생의 수입 피크가 이어지는 시기다. 이 시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골든타임이다. 특히 50세 이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퇴 전 마지막 10년에서 15년이야말로 자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산 계좌를 불리느냐가 노후의 운명을 가른다.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이 될지, 버는 만큼 모으는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 계절은 갈망의 시기다.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 하나는 노후에도 여유롭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 다른 하나는 돈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나. 앞선 두 계절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오래 살 생각 없으니 지금 즐기고 말 거야. 이 말은 인생에서 파산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현실은 정말 냉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30대, 40대가 되기도 전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입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내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부자들은 하던 일을 그만둬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시기 동안 반드시 노동소득을 대체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그 시점이 되면 원한다면 일을 내려놓고 투자 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혹은 여전히 일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된다. 기억하라. 돈에도 흐름이 있고 인생에도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절별 전략을 세운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오늘부터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 달려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